민준 씨, 저와 이메일이나 메신저 교환을 할 수 있을까요? 민준 씨, 저는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평생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관광을 떠나게 되는 사만다. 평생을 간직할 수 있는 마음 따뜻한 경험과 사랑을 하고 돌아온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만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만다. 나이는 23살. 저는 귀여운 꽃무늬 원피스를 좋아해요. 키는 160cm입니다. 제가 한국으로 짐을 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인생의 모험을 시작하려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건 친구 제시의 고등학교 졸업 파티에서 시작됐죠. 뒤뜰에 앉아 아이스티를 마시며 아이들이 축하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친구인 미아가 제 옆에 털썩 앉았어요.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사만다, 뭔지 알아? 그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어요. 저 한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 차를 마시다 거의 목이 막힐 뻔했어요. 한국? 제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되물었죠. 거기 엄청 멀지 않니? 미아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어요. 맞아, 그래서 더 신나는 거야. 사만다, 정말 놀라울 거예요. 문화, 음식, 기술, 마치 과거를 품으면서도 미래로 들어가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흥미롭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했어요. 제 나이에 대단한 모험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미아가 서울의 활기찬 거리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자 뭔가 제 안에서 일렁이는 게 느껴졌어요.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었을까요? 더 말해봐. 저도 모르게 말하며 몸을 더 가까이 기울였어요. 미아의 얼굴은 더 밝아졌어요. 그게 가능할까 싶었는데도 말이죠. 서울에서는 말이야, 새벽 2시에 식료품을 주문하면 몇 분 만에 문 앞에 배달이 돼. 그리고 지하철 시스템은 너무 깨끗하고 효율적이어서 바닥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을 거야. 저는 그녀의 열정에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대단하네. 제가 인정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요. 사만다. 미아가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존경심이 넘쳐요. 바쁜 서울에서도 길을 잃거나 헷갈리면 모르는 사람들도 일부러 도와주러 와요. 미아가 북적이는 시장, 고요한 사찰, 최첨단 기술에 대한 생생한 그림을 그려나갈수록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모든 놀라운 것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용적이고 신중한 제 자신이 나는 아직 무서워, 이런 모습은 아직 일러 라고 속삭였죠. 파티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미아가 묘사한 그 활기찬 거리를 걷고 이국적인 음식을 맛보고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그 모습을 상상해봤어요. 참 멋진 공상이었지만 아마 그저 공상일 뿐이겠죠. 그렇지 않나요? 일주일 뒤 이메일을 정리하던 중 제 대학 룸메이트였던 린다에게서 온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연락을 유지해왔고 그녀가 지금은 문화교류 프로그램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호기심에 이메일을 열어봤어요.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시니어 그룹의 한국 여행에 동행할 인솔자가 필요해. 관심 있어?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주가 저에게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걸까요? 제 손가락은 삭제 버튼 위에 맴돌고 있었어요. 실용적인 제 자신이 말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고요. 이미 익숙한 생활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데 내가 외국에서 그룹을 인솔하는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미아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녀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느껴졌던 그 흥분, 그녀의 눈에 담긴 그 경이로움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제 자신을 말릴 새도 없이 저는 답장 버튼을 눌렀고 인생을 바꿀 두 단어를 쳤어요. 나 갈게. 이메일을 보내자마자 흥분과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내가 방금 뭘 한 거지? 23세의 경험도 별로 없는, 내가 오하이오를 넘어 더 동쪽으로 가본 적도 없는 내가 한국에 간다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괜찮아, 사만다. 저는 저 자신에게 말했어요. 할 수 있어. 이건 모험이야. 네가 그동안 놓쳐왔던 게 바로 이거 아니야?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준비에 푹 빠졌어요. 가이드북을 사고 기본적인 한국어 문구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젓가락질도 연습해봤죠.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가족들은 놀라기는 했지만 응원해줬어요.
어머니는 제가 늦은 사춘기가 온 거 아니냐며 농담을 하기도 했죠. 출발 날짜가 다가올수록 흥분이 긴장감을 넘어섰어요. 미아가 묘사했던 음식, 기술, 아름다운 옛것과 새것의 조화에 대해 계속해서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침대에 앉아 짐 가방을 바라봤어요. 내가 정말 준비된 걸까? 하지만 그때 고인이 된 아버지가 자주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인생은 만약에라고 궁금해하기엔 너무 짧아. 미소를 지으며 불을 껐어요. 내일 모험이 시작될 거예요. 한국, 내가 간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공항 자체가 정말 놀라웠어요. 아주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이었고 집 근처에 바쁘고 어수선한 공항과는 전혀 달랐어요. 움직이는 보도부터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세관을 통과할 때쯤 무거운 짐들 때문에 점점 힘들어졌어요. 팔이 점점 아파왔고 뭔가를 떨어뜨릴까봐 걱정됐죠. 그때 한 젊은 한국인 세관 직원이 제가 고생하는 걸 보고는 바로 다가와서 도와줬어요.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공손하게 절을 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는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여기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의 친절에 감동했어요. 작은 일이었지만 그 순간 정말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여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친절하면 난 분명 멋진 시간을 보내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서울로 가는 버스에서 창밖을 보는 건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거대한 반짝이는 고층 건물들이 마치 하늘을 찌르듯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는 색색의 지붕과 섬세한 디자인을 가진 아름다운 고궁들이 있었어요. 한강은 푸른 리본처럼 도시를 가로지르며 여러 다리가 그 위를 지나고 있었죠. 도시 안에서 옛것과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나 잘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긴 비행으로 피곤했지만 너무 흥분된 나머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첫날 밤 현지 식당에 가보기로 했어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살짝 당황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요리들이 많았고 메뉴 대부분이 한국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식당 주인인 친절해 보이는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가 제 얼굴에 나타난 당혹감을 보시고는 다가오셨어요. 큰 미소를 지으면서 말이죠. 그녀는 영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시간을 들여 메뉴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사진을 가리키고 먹는 동작을 하면서 각각의 음식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셨어요. 제가 젓가락을 잘 못 쓰고 있는 걸 봤을 때도 그녀는 웃지 않았어요. 대신 젓가락을 제대로 잡는 방법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치 어머니가 저에게 포크와 나이프 쓰는 법을 가르쳤던 것처럼요. 결국 저는 불고기와 김치를 먹어봤어요. 불고기는 달콤하고 짭짤한 구운 소고기였고 김치는 매콤한 발효 채소 요리였어요. 맛이 정말 풍부하고 이전에 먹어본 것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다른 손님들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가족들과 친구들이 한데 모여 음식을 나누고 함께 웃고 있었어요. 식당 안 분위기가 정말 따뜻하고 활기찼어요. 식당을 나설 때쯤 단순히 한 끼 식사를 한 것 이상의 경험을 한 기분이었어요. 한국의 문화와 환대를 살짝 맛본 느낌이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큰 도시의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안전하게 느껴졌는지 깨달았어요. 길거리는 밝게 불이 켜져 있었고 여전히 밖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계속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친절했던 세관 직원, 아름다운 도시 풍경, 그리고 친절한 식당 주인 아주머니까지 생각났어요. 첫날이었을 뿐인데 벌써 한국이 저에게 마법을 부리는 것 같았어요. 내일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에 부푼 채 잠에 들었어요. 만약 첫날 같은 경험을 계속할 수 있다면 이번 여행은 정말 멋진 모험이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잠에 들면서 내일 가족들에게 전화해서 오늘 경험한 모든 걸 말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놀라운 곳을 가족들에게도 꼭 전하고 싶었거든요. 비록 이야기로라도요. 저는 모험이 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보낸 그날을 위한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날은 여행 브로슈어에서 볼 법한 완벽한 하루로 시작했죠. 공기는 상쾌하고 깨끗했어요. 마치 신선한 사과를 한 입 베어 무는 느낌처럼요. 우리 주위에는 산들이 하늘에 닿을 듯 솟아 있었고 나는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의 가이드 민주는 선두에 서서 우리를 이끌었어요.
그는 젊고 친절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고 조용하면서도 강인한 면모가 있었어요. 우리가 산을 오를 때 그는 다양한 식물들을 가리키며 이 공원에 사는 동물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저는 그의 말 하나하나가 다 흥미로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어두운 구름들이 몰려오는 게 보였는데 그 구름들은 무겁고 위협적으로 보였어요. 민준도 그걸 봤죠. 그의 얼굴이 진지해지더니 우리가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여기 날씨는 금방 변할 수 있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우리 그룹의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서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요. 그만 경치에 넋을 잃었어요.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 몇 장 더 찍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한 장만 더 찍자라고 계속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새 그룹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때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소나기였어요. 뭐 별일 아니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빗줄기가 굵어지더니 나중에는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쏟아졌어요. 저는 다시 걸었던 길을 되짚으려 했지만 비 때문에 길이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모든 것이 미끄럽고 진흙투성이었어요. 제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그제야 저는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 일이 벌어졌죠.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제 발이 미끄러졌어요. 세게 넘어졌고 발목에 강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일어나 보려고 했지만 발목이 제 체중을 견디지 못했어요. 통증은 너무 심해서 마치 누군가가 매번 걸을 때마다 제 발목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꼼짝없이 산에 갇혀버렸고 비는 계속 쏟아지고 있었어요. 번개가 하늘을 가로지르며 숲을 잠깐 환하게 비췄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얼마나 다르고 무서워 보였는지 알게 되었어요. 전에는 친근하게 느껴졌던 나무들이 이제는 거대한 괴물처럼 저를 덮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미 온몸이 흠뻑 젖었고 추위 때문에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추위뿐만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죠. 저는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만약 아무도 저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만약 밤새 여기 갇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집에 있는 제 가족들이 제가 위험에 처한 것도 모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빗물과 눈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흐르면서 저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 목소리는 폭우 소리에 묻혀버렸어요. 그러다 갑자기 뭔가 들렸어요. 처음엔 바람이 장난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시 들렸죠.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어요. 저는 빗속을 뚫고 눈을 가늘게 뜨며 보니 멀리서 손전등 불빛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가슴이 벅차오르며 희망이 생겼죠. 여기요. 저 여기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최대한 크게 소리쳤어요. 불빛들이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3명의 사람이 저를 향해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민준과 2명의 공원 관리인이었어요. 그들은 저를 찾으러 돌아왔던 거였어요. 민준이 제일 먼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제 옆에 무릎을 꿇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다쳤어요? 비 소리 때문에 거의 소리를 질러야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발목을 가리켰어요. 그러자 망설임 없이 민준은 등을 제게 돌리며 말했어요. 올라타세요. 제가 당신을 데리고 내려갈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준은 그렇게 덩치가 큰 사람도 아니었고 저는 그렇게 가벼운 편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마치 저를 아무렇지 않게 들어 올려 등에 업었어요. 꼭 잡으세요. 우리가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줄게요. 산을 내려가는 길은 정말 무서웠어요. 길은 미끄럽고 가파랐어요. 몇 번이나 민준이 발을 헛디딜 뻔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갔어요. 공원 관리인들은 우리 앞뒤에서 손전등으로 길을 비추며 걸었어요. 그들은 계속 저와 말을 걸며 제 기운을 북돋아 주려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들은 몇 시간 동안이나 저를 찾고 있었고 폭풍이 심해지는데도 포기하지 않았대요. 마침내 우리는 산 기슭에 있는 관리소에 도착했어요. 안에 들어가자마자 의료진이 제 발목을 확인하고 붕대를 감아준 뒤 진통제를 주었어요. 따뜻한 담요에 몸을 감고 따뜻한 차를 들고 앉아 있으니 그제야 제가 겪은 일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실감이 났어요. 저는 정말 크게 다칠 수도 있었고 더 나쁘면 그보다 더 위험했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 사람들, 낯선 나라에서 처음 만난 이 사람들이 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을 무릅쓰고 왔다는 사실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저는 관리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민준을 바라봤어요. 그가 제 시선을 느끼고 다가왔어요. 좀 어때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민준 씨 덕분에 나아졌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준 씨가 제 목숨을 구했어요. 민준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저는 순간 사랑에 빠진 것만 같았어요. 저는 저에게도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옛날에는 동양인 남자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유명한 K-pop 아이돌 BTS도 몰랐을 정도니까요. 저는 민준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누구나 위험한 폭풍 속에서 거의 모르는 사람을 찾기 위해 몇 시간씩 수색을 하진 않죠. 민준과 관리인들의 친절함과 용기는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그날 밤 근처 게스트하우스에서 따뜻하고 안전하게 잠들기 전, 저는 이번 무서운 경험을 통해 한국의 진정한 마음을 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나 현대적인 도시들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 위험 속에서도 남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날 경험은 제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용기와 친절을 배웠고 그로 인해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민준 씨, 저와 이메일이나 메신저 교환을 할 수 있을까요? 민준이는 씩 웃으면서 말했어요. 좋아요. 저는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한국에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약속에는 그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내 발목 부상 때문에 설악산 근처의 작은 산골 마을에 며칠 머물러야 했어요. 처음엔 정말 답답했어요. 여행 계획이 너무 많았는데 여기 갇혀버린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결국 그게 제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 중 하나였어요. 그 마을 전체가 저를 돌봐주기 위해 하나로 뭉친 것 같았어요. 정말 놀라웠죠. 제가 머물던 작은 게스트하우스 주인인 김 여사님은 마치 제 보호자가 된 것처럼 저를 돌봐주셨어요. 매일 아침 김 여사님은 특별한 한약차와 죽 한 그릇을 들고 오셨어요. 이거 먹으면 빨리 나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웃으셨어요. 사실 저는 원래 죽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만든 죽은 꽤 맛있더라고요. 마을에 외국인 여자가 발목을 다쳤다는 소문이 퍼졌나 봐요. 어느새 처음 본 사람들까지 작은 선물을 들고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한 할아버지는 아름다운 나무 조각상을 손수 만들어서 가져오셨고, 어느 날은 아이들이 커다란 카드를 들고 찾아왔어요. 모두 그 카드에 사인하고 빨리 낫길 바란다고 쓴 카드였어요. 제가 그들이 쓴 글을 읽을 순 없었지만 그림과 환한 미소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어느 날은 한국인 여성분이 맛있는 복숭아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어요. 우리 집 과수원에서 딴 거예요. 그녀가 서툰 영어로 말하며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국어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가 제대로 발음할 때까지 연습을 도와줬어요. 그때부터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말을 할 때마다 그들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는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가끔 언어 장벽이 힘들었지만 몸짓과 미소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소통이 가능한지 알게 됐어요. 살짝 고개를 숙이는 것만으로도 존경과 감사의 뜻을 충분히 전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제가 그곳에 머문 지 3일쯤 지났을 때 김 여사님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셨어요. 그 초대가 정말 감동적이었고 동시에 조금 긴장되기도 했어요. 혹시 제가 실수를 하면 어쩌지? 혹시 음식을 먹지 못하면 어쩌지? 그런데 그분들 집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집은 작지만 정말 아늑했어요. 집안 가득 퍼진 집밥 냄새가 입안에 군침이 돌게 만들었죠. 김 여사님의 온 가족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남편분, 아들 부부, 그리고 대학생 손자 준. 준은 영어를 꽤 잘해서 그날 저녁에 통역사가 되어줬어요. 그들은 저를 상석에 앉혔어요. 준이 상석은 귀한 손님에게 주는 자리라고 알려줬어요. 식탁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요리가 올라와 있었어요. 이건 불고기예요. 준이 양념된 소고기를 가리키며 설명해줬어요. 그리고 이건 김치예요. 먹어보세요. 근데 매워요. 밥그릇, 국, 그리고 너무 많아서 다 헤아릴 수 없는 반찬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식사를 하는 동안 그들은 제 고향 이야기, 가족 이야기, 미국의 대학 생활 이야기 대해 물어봤어요. 준을 통해 저는 그들에게 제 가족, 친구들,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 무슨 공부를 했는지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며 정말 흥미롭게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한 번은 제 친구의 피아노 발표회를 놓치게 되어 슬프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김 여사님이 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자 준이 번역해줬어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중요한 행사를 놓치게 되신 걸 안타깝게 생각하신대요. 친구는 중요하거든요. 다음 날 준이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고 얼굴엔 커다란 미소가 번졌어요. 사만다님, 깜짝 선물이 있어요. 그가 노트북을 열자 화면 속에 제 어머니와 언니가 보였어요. 그들은 실시간으로 저와 화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준이 제 언니와 협력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친구의 피아노 발표회를 볼 수 있도록 영상통화를 준비해줬던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친구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리고 이 특별한 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건 김 여사님의 가족들이 모두 저와 함께 그 방에 모여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소녀를 응원해주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단순히 부상을 회복할 곳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저는 제 두 번째 가족을 찾은 거였어요. 이 사람들은 저에게 그들의 친절과 배려로 한국의 진심을 보여줬어요. 아름다운 경치나 놀라운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그 진짜 한국의 매력은 바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엄청난 배려심이었어요. 발목이 회복되고 그 작은 마을을 떠날 날이 다가오자 저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한국의 다른 곳을 여행하는 게 기대되었지만 이곳을 떠나는 게 아쉬웠어요. 이 사람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되었는지를 생각하니 더욱 슬펐어요. 마지막 밤에 김 여사님이 작은 상자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 안에는 아름다운 전통 한국 의상인 한복이 들어 있었어요. 기억해요.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잊을 수 있을 리가 없죠. 이 작은 마을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제게 크나큰 변화를 주었어요. 저는 이곳에 관광객으로 왔지만 이 마을을 가족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것이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마법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서울로 돌아왔을 때 마치 도시를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이전에도 반짝이는 기술들이 눈에 들어왔었지만 이번에는 그 기술들 뒤에 숨겨진 마음을 이해하게 됐거든요. 단순히 최신 기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는 걸요.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이었어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옛날 밥솥부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로봇까지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그런데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사람들을 돕는 기술들에 대한 전시였어요. 노인들과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기기들이 있었고 심지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발명품들도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기술이 단순히 재미있는 기기들이 아니라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은 바쁜 카페에서 시원한 아이스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나이 지긋한 남성분이 스마트폰을 보며 혼란스러워하는 게 보였어요. 제가 도와드리기 전에 젊은 청소년들이 먼저 다가갔어요. 그들은 정말 친절하게 앱 사용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렸죠.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젊은 세대가 어르신들을 돕는 모습을 보며 세대 간의 배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게 됐어요. 배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도 한국에 있는 동안 꽤나 많은 기술을 배웠어요. 누가 제가 이렇게 기술에 능숙해질 줄 알았겠어요? 한국 친구들과 채팅할 때 사용하는 카카오톡이라는 앱도 배웠어요. 국제전화 요금을 고민할 필요 없이 대화할 수 있어서 훨씬 편하더라고요. 교통 앱 사용에도 익숙해졌어요. 지하철에서 길을 잃을 일이 더는 없었죠. 핸드폰 몇 번만 누르면 어디든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었어요. 서울을 탐험하는 게 훨씬 쉽고 재미있어졌어요. 어느 오후에는 근처 미술 스튜디오에서 디지털 페인팅도 시도해봤어요. 전통적인 수채화를 좋아하긴 했지만 디지털 페인팅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어요. 특수한 펜과 태블릿으로 진짜 물감으로 그린 것 같은 그림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제일 좋은 건 실수를 해도 버튼 하나로 되돌릴 수 있다는 거였어요. 더 이상 캠퍼스를 망칠 일이 없어서 정말 좋았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경험은 도시 외곽에 있는 스마트 농장을 방문한 날이었어요.
농장이라고 하면 보통 넓은 들판과 트랙터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마치 연구실 같았어요. 젊은 농부가 농장을 설명해주며 전통 농업보다 훨씬 적은 물로 작물을 키울 수 있는 기술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어요. 기후 변화 때문에 농사짓기 어려운 지역에서도 충분한 식량을 재배할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그는 식물이 위로 층층이 자라는 높은 구조물을 보여줬어요. 특수한 빛이 식물을 키우고 컴퓨터가 물주기와 온도까지 모두 제어하고 있었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말 인상 깊었던 건 그 젊은 농부의 열정이었어요. 그는 멋진 기술에만 흥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어요. 우린 단순히 혁신을 위해 혁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설명했어요.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혁신하는 거죠.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여행 내내 한국이 기술을 통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있는지 많은 예를 봤거든요. 어르신들이 가족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식량 재배의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까지 모두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고속열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면서 영감을 받았어요. 제 고향 공동체를 떠올리며 생각했죠. 우리도 문제들이 있었어요.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점들, 늘어나는 노인 인구, 환경 문제 등요. 한국에서 본 몇 가지 아이디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귀국하면 지역의회에 꼭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당장 수직 농장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는 있겠죠. 물을 절약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커뮤니티 가든이라든지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 같은 건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반짝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 찾아왔어요. 이번 여행은 제게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줬고 이제 그 한국의 혁신 정신을 조금이라도 제 고향으로 가져가고 싶었어요. 믿기지 않아요. 오늘이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라니. 지난 몇 주는 새로운 경험과 친구들, 그리고 많은 발견들로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짐을 싸면서 마음이 참 무겁네요. 집에 있는 가족들을 볼 생각에 설레지만 이 놀라운 나라를 떠나는 건 마치 소중한 친구와 이별하는 기분이에요. 오늘 아침에 민준에게서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근처 공원에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공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준뿐만 아니라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만난 모든 친구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저를 위한 깜짝 작별 파티를 준비한 거였어요. 공원 벤치에는 알록달록한 풍선들이 묶여 있었고 한국 간식과 음식들로 가득한 테이블이 있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운 떡볶이부터 완벽하게 구워진 불고기까지 놓여 있었어요. 그 광경과 냄새에 군침이 절로 돌았죠. 제가 다가가자 다들 서프라이즈 라고 외쳤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발목을 다쳤을 때 돌봐주셨던 친절한 김 아주머니도 오셨어요. 먼 산골 마을에서 일부러 작별 인사를 하러 오신 거예요. 아주머니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을 제게 건네셨어요. 한번 열어봐요. 아주머니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포장을 열어보니 손수 짠 스카프가 들어있었어요. 부드럽고 정교했죠. 그 색깔은 제가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봤던 아름다운 가을 단풍을 떠올리게 했어요. 당신을 위해 만들었어요. 아주머니가 준이 통역을 해주며 말했어요. 따뜻하게 지내고 우리를 기억하길 바래요. 저는 너무 벅차서 말도 못하고 아주머니를 꼭 껴안았어요. 이 놀라운 사람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먹고 웃고 우리가 함께했던 모험들을 추억했어요. 주는 K-팝 비디오에서 배운 웃긴 춤을 가르쳐줬고 우리 모두 그 춤을 따라하다가 엉성한 동작에 깔깔대며 웃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공원에 황금빛이 드리워졌을 때 민준이 식혜 한 잔을 들고 말했어요. 사만다를 위해. 그가 영어로 말했어요. 발음은 좀 어색했지만 그의 말은 분명했어요. 낯선 사람으로 왔지만 가족으로 떠나는 그녀를 위해. 당신의 마음에 항상 한국이 있길 바랍니다. 민준 씨, 저는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민준은 농담인 줄 알았을까요? 영어를 몰라서 웃는 걸까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제 머리를 쓰다마 주었습니다. 민준 씨, 저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한글 공부를 할 거예요. 민준은 대답했어요. 땡큐,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우리는 모두 잔을 부딪혔고 저는 목이 메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낯선 이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저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작별 인사를 나누며 우리는 포옹하고 눈물을 흘리고 꼭 연락하자는 약속을 했어요. 저는 그들의 카카오톡 정보를 제 휴대폰에 입력하면서 절대 연락을 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택시가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지나 공항으로 향할 때 저는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낯선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주었던 친절함, 고대 전통과 최첨단 기술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모습, 어디서나 보였던 혁신적인 정신. 그리고 따뜻하게 저를 품어준 공동체 의식이 떠올랐어요. 공항에서 저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은 한국의 빠른 발전을 상징했죠. 하지만 그 현대적인 외관 뒤에는 역사와 전통이 풍부한 문화가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올라탔을 때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추억만 남긴 게 아니었어요.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기술이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문화를 넘어선 인간적 연결의 힘을 알려주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작은 한국의 습관들을 제 일상에 녹여내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날 때 약간 고개를 숙여 인사하면 사람들은 재밌어 했어요. 아시아 음식이 아니더라도 젓가락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됐고, 김치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첫 번째 시도는 조금 너무 매웠어요. 제 여행 이야기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똑똑한 농장, 효율적인 대중교통, 그리고 만났던 친절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죠. 어느 날 저녁 친구에게 경복궁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에 반짝임이 보였어요. 사만다, 그녀가 말했어요. 궁궐 지붕의 화려한 세부 묘사를 더 가까이 보려고 다가오면서 저도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여행 전에 망설였던 제 자신을 떠올렸어요. 친구야, 제가 말했어요. 더 많은 사진을 보여주려고 휴대폰을 꺼내면서. 미래로 발을 들여놓으면서도 과거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은 곳이란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마법이 세대를 넘어 전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경험은 단순한 개인적인 모험이 아니었어요. 제 가족을 지구 반대편의 문화와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죠. 김 아주머니의 스카프가 제 옷장 안에 안전하게 넣어져 있는 걸 생각했어요. 제 냉장고 안에서 발효되고 있는 김치, 미국 집안에서 한국의 맛이 퍼져 있는 걸 떠올렸죠. 그리고 그날 아침에 한국 친구들과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생각했어요. 한국은 제가 잠깐 다녀온 곳이 아니었어요. 제 일부분이 되었고 제 관점을 넓혀주었으며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손녀에게 제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면서 저는 세상을 반쯤 돌아 다시 집으로 돌아온 이 여정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여정은 저를 영원히 변화시켰거든요. 민준 씨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어요. 잘 지내요? 저 미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만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응원해주세요. 꼭 다시 한국에 돌아와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할 거예요.